안녕하세요. 웰스경연구소 정우열 소장입니다. 자,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뭐 이럴 때마다 되게 갈등이 됩니다. 그 신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될지,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두 번 다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저희 CEO 리포트, 주간 CEO 리포트 프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올려드린 거는 이제 뭐 동영상은 없었습니다만 뭐 사실 굳이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그냥 뭐 노무에 대해서 2020년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0년 첫 번째 CEO 리포트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면에는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해서 뭐 일자리, 복지, 환경, 기상, 세제, 교육, 보육, 가족, 행전, 안전, 질서, 국방, 농림수산식품 등 그냥 일반적인 걸 다 총괄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CEO께서, 중소기업 CEO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것들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주 52시간이 이제 확대가 되죠. 뭐 유예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이 돼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근로자들의 1인당 근로시간 총 시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간당 단가 이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자리 복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기상 부분에서 특히 좀 봐야 될 것은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기준이 이제 초미세먼지로 변경됐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에서 좀 달라진 거는 국세를 고액 그리고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잠시 사회와 좀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감치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 좀 업종이 좀 넓어져서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좀 신규 창업에 대한 좀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가압상속공제 관련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간하고 그 다음에 유지에 관련한 이 업종이 제한이 좀 많이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특히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양도는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해외 주식만 가지고 있는데 얘를 국내 주식 중에서 양도세를 내는 부분과 상계 처리가 되게끔 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거는 CEO 분들하고 같이 관심 있는 분야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올해 중소기업 CEO들이라면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좀 생각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경영 효율입니다. 자, 일단 주 50시간제가 정착이 되면 이제 사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정비업이라든가 이런 업들은 정비하다가 시간 다 돼서 다 끝났는데요, 뭐 이런 황당한 일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주 50시간 제도로 대비하는 CEO는 이 인적 자원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로자 1인당 얼마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 1인당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적 자원 재배분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줄이고 이걸 좀 기계한테 넘기는 그 공장이나 제조 설비 아니면은 시스템의 자동 설비야.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는 일들은 최대한 줄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을 좀 많이 늘리는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앞으로 좀 진행돼야 될 숙제가 아닌 것 같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려서 인공지능이나 인텔리전스 스마트형 공장들하고 좀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EO분들에게 스마트형 공장, 그 다음에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업과 투자자,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필요 없죠. 솔직히 실질 임원들, 실질 경영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등기하면 되는데 현실은 뭐 어쩌다 보니 그러지 못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잉여금을 좀 많이 쌓아둡니다. 아니면 대표이사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급여를 좀 덜 가져가야겠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리고 기업에 너무 잉여금을 쌓아두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개인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 그래서 주주로서, 경영자로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투자자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클리닉 프로그램을 받으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하모니를 맞추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이 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와 함께 기업 컨설팅 진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동영상 들으시고 수줍게 그냥 계시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좋아요, 구독 이런 버튼 꼭 눌러주시길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와 성공 기업 컨설팅 영업을 희망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